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베스트셀러 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이 호칭보다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직업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정리하지 못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인생을 정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정리하느냐? 저는 정리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오늘 나나비된 리플렛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가장 잘하는 정리,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분위기 정리를 참 잘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시간에 쓰게 된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더니 제가 분위기를 아주 썰렁하게 만드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막판에 제가 강연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 정리를 참 잘하는 편입니다. 처음 저한테 이 시간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부탁했을 때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이제 부담을 느꼈던 이 강의 공유에 대한 니즈가 뭐가 있었냐면 임팩트 있게 강의해달라. 임팩트 있게. 참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임팩트 있게 강의하는 게 무엇일까? 왜 제가 좀 힘들게 느꼈냐면 제가 하는 강의 주제가 정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정할까? 어떻게 하는 게 임팩트 있게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리 좀 하고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임팩트가 느껴질까요? 그래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한 2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20분을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소개했을 때 제가 실제 했던 좀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에 대한 이지를 가지고 있으시죠. 실제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때부터. 학생이 되면은 자꾸 부모님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대부분의 참고서에서도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 핵심 정리. 근데 이런 정리를 하다가 우리가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또 정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직장에서는 무슨 정리를 하라고 하나요? 시간 정리 좀 해라. 저는 이제 정리라는 말을 쓰니까 관리라는 말보다 정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시간 관리 좀 해라. 책상 좀 치워라. 특히 책상을 치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정말 어머니와 같은 분. 우리의 사장님들이 정리를 좀 하라고 합니다. 과연 정리를 하는 게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 이 정리에 대한 정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에 대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제가 정리 컨설턴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좋아하지 않는 활동. 근데 놀랍게도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정리를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학생 때는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직장에 딱 들어가니까 직장이 저를 정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직장이라는 환경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고객을 정리해야 되고 또 서비스하는 분들이라면 환경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다양한 정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고 놀랍게도 앞으로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라는 얘기, 정리라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저는 그걸 좀 해결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리되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극도의 무엇을 받냐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분의 직장 책상 조금 정리가 되어 보이죠? 이분이 약간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컴퓨터 바탕화면입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장 먼저 켜는 곳, 컴퓨터를 켜고 나서 자신의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길까요? 아니면 정말 나는 회사의 기둥이야. 회사의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이런 기분은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정리를 참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참 못 하시죠.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왜 정리를 못 하시나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하셨나요? 자, 저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안 하셨던, 정리를 못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세요? 시간이 없다. 예. 대한민국 사람 75%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 도대체 이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리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0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더니 처음 제가 정리력으로 했더니 이상하게 강의를 할 때 아저씨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40, 50대. 예, 오셔가지고 정력 강의인 줄 알았대.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 정력 강의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 주부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옷 깨는 거 언제 알려주냐고. 예. 저는 이제 뭐 가정 대상으로, 주부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정리는 이제 무슨 옷을 개거나 힘 세게 하거나 이런 강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생에 정리되지 않은 요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간,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우리가 늘 살거나 일하고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한다.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합니다. 일에도 성공하고 싶고 삶에도 성공하고 싶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죠. 이 균형을 찾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정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한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말씀이 바로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제가 실제 통제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봤더니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 환경에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물건들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통제하기 때문에 정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을 하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죠. 대부분 직장인들, 제가 컨설팅을 가서 직장 근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책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하냐면 자기만의 원하는 스타일, 방식 이런 걸 합니다. 취향 같은 게 반영되죠. 자기 일하고 있는 환경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자기 취향을 반영하는 물건들을 자꾸 들여다놓죠. 그래서 직장 공간에 제가 대부분 정리 컨설팅을 가서 희한하게 보게 된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상이라는 공간에 쓸모없는 물건을 둔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주로 택배를 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받으니까 또 집에 안 가져가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중에 자기 개발서도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이런 류의 책이죠. 그거를 이제 2년 동안 계속 두면서 책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한 장씩 읽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무엇을 읽냐면 책 제목으로. CNN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는데 자신의 이 공간이 결국은 자신의 현재를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요거를 제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안 생기는데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CNN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한 스트레스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일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주로 컴퓨터에서 다중 처리하듯이 일하고 있는 환경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꺼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멀티태스킹이 우리 인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리되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낭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낭비는 시간 낭비와 돈 낭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과 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낭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사장님들은 돈. 주로 이 낭비 요인이 무엇으로 발생하냐면 바로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제가 컨설팅 가서 가장 많이 정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서류입니다. 보통 1인당 한 기업에서 직원 한 명당 출력하는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없지만 이제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5장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출력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프린트, 요즘 여러분들 기업에서 프린트 용지나 프린트 기계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을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떤 기업에 컨설팅 갔더니 그 기업에서는 한 달, 작은 기업인데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정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리를 해야 될 많은 물건들을 통제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비용 낭비에 대한 부분도 이 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좀 있으면 기업이 종이 없는 사무실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회사에 종이 없는 사무실 있으신가요? 네. 종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고, 줄기 위해서 다양한 이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정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대도를 드리고 있는 최근의 이슈입니다. 이제 수많은 기업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할 때 정리된 환경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특히 고객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물론 삼성이나 이렇게 좀 대기업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보안 용지를 사용한다거나, 일반 중소기업에는 거의 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저한테 이 교육을 의뢰했던 어떤 여행사입니다. 이 여행사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많이 놀란 건요, 이 사무실이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이 컨설팅을 의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정보, 예를 들어 여권, 사본 같은 게 여러 군데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이 교육 담당자한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실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사례가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책상 어떤 보이세요?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할 수 있죠. 짧은 시간 정리를 했는데 다 크게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정리할 때 몇 가지 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환경을 만들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게 정리의 힘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물건들, 환경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게 정리가 안 되세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요. 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책상입니다. 실제 오늘도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죠? 책상이라는 공간을 제가 정리할 때 보통 기업에 쓰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한금융그룹의 이제 계열사인 어떤 회사에 제가 컨설팅을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강의만 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임팩트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쓰는 키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컨설팅을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정리되지 않은 회사에 정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매뉴얼을 드린다거나, 왜 이걸 쓰냐면 제가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요걸 주면은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정리, 컴퓨터 파일 정리, 명함 정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마지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초콜릿으로 유명합니다. M&G 초콜릿. 이 회사는 기업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칙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직원들이 퇴근할 때
퇴근한 곳에,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물건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텅 빈 상태를 유지하고 퇴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물건이 있으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치워버립니다. 예. 자, 이런 불합리한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자, 이 회사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이후에 기업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직원들이 이런 회사 근무 못하겠다, 퇴사를 할까요? 아니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정리했을까요? 책상을 비운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책상을 한번 비워보시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책상을 비울 때가 있죠. 언제 비우냐면 보통 사람들은 퇴사할 때 비웁니다. 실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딱 한 번 비우죠. 입사할 때는 이제 이 상태인데 사용하다 보면은 또 연차가 늘면 늘수록 이제 물건이 늘죠. 그래서 대리 과장급 정도 되면 책상에 물건이 수북이 쌓입니다. 근데 퇴사하는 날은 무조건 비워야 되죠. 근데 이 원칙을 매일매일 퇴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치우게 한 겁니다. 이 책상은 제가 직장 다닐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책상입니다. 이 책상을 이제 전문 용어로 퇴사자형 책상이라고 부릅니다. 퇴사자형 책상. 저는 이렇게 책상을 치우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속도, 실행력,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질러져 있어야지만 창의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의력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을 하얀 캔버스처럼 꾸며야 된다. 마치 비행장의 활주로처럼 정리를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실행력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저한테 찾아온 가장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퇴사자형 책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2010년부터 2012년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같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죠. 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월급을 마약처럼 받던 직장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월급을 마약처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책 한 권 내니까 직장 생활할 때 1년 동안 받았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하나 생겼습니다. 강의하는 것보다 책 써야겠다. 물론 그렇게 되는 거는 쉽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변화가 저는 지금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제 강의를 한 90분짜리 특강을 듣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공간을 만드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게 이렇게 정리된 이후에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보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저한테 또 한 장의 사진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분이 일하고 있는 이 똑같은 이제 회사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별명이 회사에서 정리 박사, 청소 박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정리를 통해서 이분은 새로운 인생을 찾지는 느껴지기에는 못하지만 이분이 크게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정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실제 금방 찾아오지 않지만 정리를 하고 인생을 사는 것과 정리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고요. 오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마이크 임팩트에 제가 마이크를 이곳을 통해서 이제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좋은 시간이 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